안녕하세요. 송진호입니다. 저희 같은 강사들이 전국을 돌면서 이제 매일 강의를 하는데, CEO들이나 직장인들, 공무원들, 이런 분들한테 강의를 이제 하잖아요? 네. 하면은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대부분 저보다 지식 수준이나 이런 게 높은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강사들은 늘 고민을 하죠. 야, 저렇게 지식 수준이 높은, 잘 알고 있는 분들을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뻔한 얘기 해봐야 다음에 부르겠어요? 안 부르죠. 돈 내고 듣는데 내가 모르는 얘기를 해줘야 듣는 사람들이 다시 부르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저희 같은 강사들은 고민하다가 저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는 그 팁을 어디서 찾냐면 책에서 찾는 편이에요. 책을 쭉 보는데 근데 실제로 책 볼 시간은 많지는 않아요. 네. 맨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제가 한 10년쯤 넘었는데 그 습관을 들인 제가 그래, 요러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책을 어디서 읽냐면 사우나에서 읽습니다. 목욕탕에서. 네. 목욕탕인데 이런 스팀 사우나 거기는 책은 해로우니까 몸에 안 좋으니까 거기는 안 하고 그 탕 안에서 읽는데 탕에 딱 들어가면 두 개의 탕이 있어요. 대부분 온탕과 열탕이 있어요. 네. 온탕은 지역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38도. 열탕은 42도에서 3도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책을 딱 들고 가면 만약 300쪽짜리다 그러면 반을 접어요. 150쪽을 딱 접고 그걸 잡고 볼펜을 들고 열탕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 뜨겁죠. 네. 150쪽을 접고 들어가면 거기서 제가 40분 동안 책을 읽는데 첫 번째는 20분만 견딜 수 있어요. 20분 그 이상은 못 견뎌. 그럼 20분 동안은 150쪽 접은 거에 75페이지를 읽어야 제가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강제죠, 강제. 네. 그럼 땀이 막 비 오듯 하죠. 그럼 속독입니다. 정독을 못 해요. 읽으면서 중요한 것만 줄줄쭉 착 쳐. 20분 지나면 나와서 냉탕에 갔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반을 읽죠. 그래서 새벽에 그렇게 하고 전 대부분 하루에 보통 무조건 2번 이상의 목욕을 하는데 아니면 방에 있을 때 혼자 집에 있을 때는 반신욕을 하든지 나머지 150쪽은 또 그때 읽어요. 그럼 한 권이 하루에 읽히잖아요? 네. 그 다음날 목욕탕에 가면은 그 한 권의 책을 40분 만에 읽혀요. 어제 읽은 거니까. 네. 거기 주로 읽을 때 이제 볼펜에 줄친 것만 읽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읽을 때는 20분이면 읽혀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제가 한 권은 3번에서 5번 정도의 책을 읽습니다. 그럼 읽어서 그거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정리해보면 300쪽짜리 책이지만 3페이지가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딱 느끼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이 책을 1년 있다, 2년 있다 읽으면 또 느낌이 다르죠. 네. 그래서 그때 느낀 것들을 제가 메모해 놓는데 그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읽는 거를 목욕탕에서 해결하니까 별도로 시간을 안 내도 되고 근데 처음에 시작하기 쉬운 건 아니에요. 가서 책 들고 앉아있으면 눈치가 보여요, 사람들의. 저놈은 나와서 뭐 하는 거야, 목욕탕에 와서. 고민을 했어요. 눈치 보이는데 그만해야 되냐? 근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 내 책 읽는 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은 중단해야 되지만 피해는 아니잖아요. 이상한 놈이긴 하지. 피해는 안 주니까 이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 굉장히 좋은 습관이어서 지금은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책을 읽고 있고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아들도 걔도 목욕탕 갈 때 책을 들고 가요. 저도 그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습관이 저는 독서하는 쪽으로 발전을 해서 정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강의 주제가 바로 습관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사님께서 이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니까 우리 여러분들 잘 보고 얘기를 듣고 나도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지 그 솔루션을 한번 오늘 찾아보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 대해서 좋은 습관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김종삼 대표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종삼입니다. 오늘 제가 다뤄야 할 주제는 습관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습관이라고 하면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를 책이나 방송이나 강연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해야 될 얘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특별한 습관 이야기가 될 겁니다. 오늘은
습관 만드는 비법을 알려줄 겁니다. 보통 사람은 작심삼일로 시작하자마자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21일간 습관을 만들 수 있는 비법을 오늘 듣게 될 건데 돌아가시면 정말 좋은 얘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해줘야 될 얘기 중에 저는 습관에 대해서 누구한테 많이 배웠냐면 법정 스님이십니다. 법정 스님이 법구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녹은 새에게서 생긴 것인데 그 쇠를 먹는다. 저는 습관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기 때문에 모든 글귀나 책을 보면 습관으로 연관을 짓습니다. 저걸 다르게 생각하면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습관은 나한테서 생긴 것인데 점점 나를 먹는다. 예를 들면 나쁜 습관은 저를 진짜 피폐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듭니다. 또는 좋은 습관은 기존의 나를 잡아먹고 더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습관은 녹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습관을 만드느냐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작년에 그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연구소에서 유료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쪽에 인문학 강좌를 1년 반 동안 했는데 다양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임진왜란, 열하일기,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주제를 다뤘는데 2개의 단어가 이슈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CEO 12,000명이 유료 사이트로 있는 그곳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단어가 두 번째가 여기 있는 죽음이란 단어입니다. 12,000명 중에 8,500명이 그걸 조회를 했고 그 내용을 습득을 했죠. 그만큼 죽음은 누구나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저 죽음보다 더 관심을 가진 1위가 과연 뭐였을까요? 습관입니다. 전 뉴욕타임즈 기자입니다. 찰스 두이거 저 기자가 한국에 와서 습관에 대한 강연을 했죠. 저기는 12,000명이 회원인데 1,800명이 저걸 들었다는 겁니다. 기업의 CEO라면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또 습관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더 큰 거는 자기뿐이 아니고 자기의 기업 그리고 직원들에게 좋은 습관을 주기 위해서 항상 공부하고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만큼 습관은 중요한데 저 역시도 습관을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왔고 공부를 해온 거죠. 그게 저는 습관을 언제부터 관심을 가졌냐면 신입사원 때입니다. 신입사원 때인데 신입사원 때부터 갔습니다. 그때 저는 건설회사에 다녔습니다. 아파트 현장에 건설회사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목수하고 아침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도시 현장이었는데 옆에 초등학생하고 엄마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 시무룩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애 등짝을 때립니다. 딱 때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니 늦잠 자고 지각하고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하면서 손가락을 저쪽을 딱 가리키면서 저렇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 있었지만 노동자는 아닙니다. 기술자입니다. 저는 건축기사인데 목수하고 같이 있다 보니 한 무더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그날 충격을 받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출근하면 비 오는 날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비가 오면 현장이 쉽니다. 그리고 골방의 창고에 모여서 화투를 치기도 하고 카드 놀이를 하는데 선배들을 보니까 10년 뒤에 내가 어찌 될지 깝깝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 했냐면 신문을 보고 베스트셀러 한 권을 사러 갔는데 그때 만난 책이 20년 전의 베스트셀러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지금은 거의 고전이 돼서 읽히지 않지만 처음에 저 책을 사게 된 거는 성공이란 단어 때문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저기에서 제가 얻었던 단어는 습관이었던 겁니다. 습관이 형성되지 않으면 성공으로 갈 수 없다는 걸 설명한 책이었는데 저 책이 재수없게도 469페이지였습니다. 첫 번째 책을 읽기 시작한 만난 책치고는 너무 두껍고 재미없고 그랬는데 내용보다도 습관을 만들겠다 해서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페이지에 동그라미 치면서 했습니다. 동그라미 칠 때마다 작은 성취감을 맛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469번을 다 동그라미 치고 한 권을 딱 끝내고 제가 습관이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읽기 시작한 책이 작년 연말에 제목 쓴 걸 책 번호 쓴 걸 보니까 1,100권을 읽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1100권을 18년 동안 나누니까 1년에 제가 65권을 읽었다는 걸 알게 됐고, 그게 지금 제가 습관이나 기업에서 습관 경영을 알려줄 때 저게 굉장히 큰 미천이 된 걸 지금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습관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제가 비 오는 날을 즐거워하고 카드놀이하고 핫도 치는 사람으로 인식했지만, 지금은 습관 하나로 인해 항상 책을 보고 공부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습관 하나는 굉장히 중요하게 사람을 인식시킨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 역시도 무라카미 하루키란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노벨상 후보로까지 거론되기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저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소설을 보면 저하고 잘 안 맞고, 저는 성장을 위한 책을 많이 읽는 편인데, 한 번은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에세이집을 봤습니다. 저는 사람이 성장하고 공부하고 이러는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걸 연구하는데, 한 번은 무라카미 하루키가 달리기에 관한 책을 쓴 에세이를 보고 그 안에 있는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저 두 장의 사진을 보면 왼쪽은 소설가고 오른쪽은 마라토너입니다. 그런데 저 두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디테일을 보고 설레었습니다. 제가 남자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저 즐거움이 어디서 나왔냐 하니까, 무라카미 하루키가 저렇게 매일 뛰는 저 습관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리고 무라카미 하루키가 묘비명을 썼는데 이렇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묘비명은 작가, 가로 열고, 그리고, 러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인 만큼 자기 스스로 만든 습관으로 인한 러너도 자랑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묘비명 밑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끝까지 걷지는 않았다. 마라토너가 걷는다는 것은 연습이 부족한 겁니다. 습관이 부족한 거고. 그래서 저런 사고를 보면서 굉장히 저 한 사람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을 따라하게 되고, 그래서 살도 빠지고 마라톤에 관심도 가지고 이런 거죠. 무라카미 하루키는 저 습관으로 마라톤을 25번 완주했습니다. 철인 3종 경기에도 나가고 본배울만 하죠. 저런 습관은 저런 개인을 달리 보이기도 하지만 기업도 달리 보입니다. 부산에 가면 해운대에 굉장히 큰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8년 전에 제가 기획한 레스토랑이기도 한데, 저 레스토랑이 대박이 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이사들 모여서 이유가 뭘까 하니까 두 개의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여성분들이 많은데, 여성분들은 저기가 초밥과 샐러드를 만드는 뷔페 레스토랑이었는데, 여성분들이 저는 밥이 작은 스시를 좋아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스토랑에서는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원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마케팅으로 밥이 작은 걸 내자, 회를 긴 걸 내자, 그렇게 해서 마케팅을 선택해서 요리사한테 시켰는데 요리사가 그걸 못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밥을 크게 지어오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정통스시라고 우기면서. 근데 손님은 밥이 반만한 걸 원하고. 그래서 그 밥 작게 만드는데 2주 걸렸습니다. 그 습관을 바꾸는데. 결국 작은 스시를 만들게 됐고, 그래서 대박이 났습니다. 첫 달부터 흑자가 났는데 그 이후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중소기업은 교육 시스템이 잘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게 아침 조회를 시작했습니다. 10분 조회를 시작했는데 8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했습니다. 1년에 10분이면 3,600분이고 시간으로 하면 60시간인데 대기업도 60시간씩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만큼 반복되다 보니까 직원들의 수준과 격이 올라가고 손님을 대하는 서비스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저 가게는 승승장구하게 되고 지금도 굉장히 잘 되는 가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 이런 가게도 있습니다. 종업원의 습관 하나로 망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저는 혼자 많이 다니는데 조사하러 국밥집에 갔습니다. 저 사진을 보시면 저 테이블이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이랍니다. 국밥집인데 국이 없어요. 이렇게 합니다. 아, 국은 1분 뒤에 나옵니다. 국이 문제가 아니고 앉아있는 방향에서 보면 뭐가 좀 이상합니다. 밥의 위치가 이상합니다. 반대로 돼 있는 거죠. 저 집에 손님이 없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주방에서 쟁반에 담아서 그 일하는 분이
자기 편한 대로, 손님 입장이 아니고 자기 편한 대로 놓고 간 게 아니고 던지고 간 겁니다. 저걸 보면서 이 집이 왜 장사가 안 되는지 이해가 됩니다. 종업은 한 사람의 일하는 습관으로 인해 가지고 손님 있고 없고 결국에는 저 집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으로 치닫는 거죠. 직원 한 명이 조직을 살리고 기업을 죽이고 이런 상황이 되죠. 그런 면에서는 이거는 대단한 발견을 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신사업 기획하는 일을 했습니다. 레스토랑도 했고 클럽도 했고 꽃집도 했습니다. 꽃집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꽃집을 기획을 하면서 일본의 100년 된 꽃집 5군데를 벤치마킹 갔습니다. 오사카에서 도쿄로 신칸센을 탔는데 3번 놀랐습니다. 기차를 타면서. 첫 번째 놀란 거는 이 사진을 보시면 좌석이 5줄짜리는 처음 봤습니다. 기차 타고 5칸입니다. 그리고 또 놀랐습니다. 그 영무원이 저한테 저는 저게 통로 쪽에 4번 자리를 제일 좋아합니다. 보통 사람은 창가 복도를 좋아하는데 그날은 저는 아주 억울한 경우를 당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인으로서 억울하게 2번 자리를 받은 겁니다. 중간 자리를 잡은 거죠. 굉장히 이걸 타고 3시간을 어떻게 가지? 그렇게 기분 나빠하면서 놀랐는데 좌석에 앉는 순간 또 놀랐습니다. 앉으니까 예상했던 것과 달리 너무 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보시면 다른 4좌석보다 저 좌석이 8cm가 큽니다. 저는 철도청의 직원이 누군가 한 명일 겁니다. 사장이 아니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1년이면 저 2번 자리가 수백만 좌석이 팔릴 텐데 많은 사람이 저처럼 불만과 보는 순간 짜증을 냈을 겁니다. 그걸 사전에 해결해 준 사람이라고 전 보는 거죠. 너무 대단한 직원이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일하는 습관은 신칸센에 수백억을 벌어줬을 겁니다. 저 좌석을 피하는 사람 대신에 앉게, 팔게 만든 좌석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 한 명의 직원의 그 생각이 너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창의력을 갖고 싶을 때 저걸 모니터에 띄워놓습니다. 그걸 보면서 생각하는 습관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은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습관이나 나쁜 습관이 시간을 만나게 되면 세월이 지나면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위로 항상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이 시간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를 보게 됩니다. 나중에 피 보죠. 알면서도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습관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1월 달에 사람들이 많은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면 1월 말이 되면 90%의 사람이 포기를 합니다. 이 통계가 나옵니다. 지금 사진에 있는 저희 여자분은 전화 영어를 하는 회사의 직원입니다. 그러면 연초에 많은 사람이 영어를 배우려고 전화 영어 신청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30%, 100%. 이건 뭐냐면 저 30%는 3개월간 유지하는 한 계층입니다. 또 한 계층은 100% 3개월간 유지합니다. 사원과 대리급은 3개월 유지율이 30%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임원급 이상 CEO들은 100%랍니다. 그 사람들이 CEO가 된 거는 그렇게 끈질기게 하는 좋은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회사 직원들은 사원 대리급을 냄비라고 합니다. 자기들만의 속어입니다. 냄비다, 끊었다, 3개월 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임원들은 뚝배기라고 합니다.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30%가 나중에는 100%로 넘어갑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 좋은 습관을 갖고 싶은데 시작하면 왜 끝내야 될까? 이거는 작심삼일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편한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쉬운 습관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생깁니다. 앉으면 눕고 싶고 맛있는 거 있으면 절제 없이 막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좋은 습관은 가만히 있으면 안 생기고 스스로 계획하고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계획을 했는데 3일 만에 우리는 작심삼일에 밥이 되고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일하는 사람들, 종업원들이 좋은 습관을 만들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비법이 없을까 하고 전국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3년도에
대한민국 습관 개선 프로젝트 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습관 잘 만드는 사람 사례를 다 모았습니다. 수백 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거기서 비법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최우수상을 받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접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최우수상을 받게 됐는지. 그럴 줄 알고 왔어요. 굉장히 저게, 살을 40kg 뺀 사람도 있었어요. 응모한 사람 중에. 그거는 자기만의 비법이 있고 그 사람만 할 수 있죠. 우리 송 교수님께서 40kg 빼면 쓰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이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공모전에 파워포인트 20장 제출한 첫 페이지입니다. 평생 가져야 할 단 하나의 습관. 대한민국 습관 해결사 3주 체크카드. 대한민국 습관 해결사가 되겠다고 그때부터 마음을 먹고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저 카드의 제목이 3주 체크카드입니다. 습관을 만드는데 21일이 걸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습관은 66일이 걸리기도 하고 좀 더 강도 높은 습관을 만들려면 100일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66일 가기 전에는 21일을 거쳐야 되고 작심삼일을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 21칸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습관만 만든다면 습관 하나를 오늘 정복하고 가시게 됩니다. 저 습관을 만드는 거는 많은 사람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저 책은 플랭클린이 쓴 자서전입니다. 저분은 미국의 $100 지폐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저분도 저 위인도 습관을 만들기가 어려웠던지 12가지 항목을 정해서 절제해야 되겠다, 침묵해야 되겠다, 진실해야 되겠다, 건면해야지. 이걸 매일 옆에 칸을 만들어서 체크하면서 스스로를 다지고 수양한 분입니다. 그래, 저게 기록한다는 사실이 습관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체크하면서 보상을 받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약속을 지켰어? 이걸 합니다. 제가 저걸 따라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게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저 종이가 A4 용지로 커서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요. 체크를 안 하면 체크해야 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는 순간 안 하게 되니까 스스로 실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약속을 못 지킨 저에 대해서.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쓰다가 3주 체크 카드를 작게 만들어서 들고 다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신호를 받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 한 잔 마시는 게 힘들지 않는데 매일 못 하는 이유는 물 마셔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어려워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 등을 탁 치면서 물 마셨니? 물어봐주면 참 좋겠다는 거죠. 그 신호를 저 카드가 주는 걸로 대체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지갑 안에 꽂아놓고 다녔습니다. 계산할 때마다 누군가의 명함을 줄 때마다 교통비를 계산할 때마다 지갑을 열면 이 카드 파란 색깔을 보면 팔굽혀펴기를 해야지 하고 엎드립니다. 길에서. 그래서 매일매일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건 핵심은 신호를 받는 게 핵심이다. 신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보면 해야지. 행위는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고 나서 체크를 하면 오케이, 나 했어. 저게 팔굽혀펴기를 하고 1이라고 쓰고 동그라미를 치는 순간 작은 쾌감을 느낍니다. 나 성취했어. 이게 반복되면 저 하나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습관이 되는데 보통 팔굽혀펴기는 16일 정도 하면 길바닥에 엎드리게 됩니다. 길을 보면 평평한 데를 보면 엎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좋아지는데 첫 번째 할 때는 몸짱이 목표가 아니고 체크하는 게 목표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팁을 드리자면 잘 보이는 곳에 둬야 됩니다. 지갑이나 자동차 속도계 계기판. 제가 회사 생활할 때 매장 하나를 매각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매장이 안 팔리는 겁니다.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아침에 출근할 때 시동을 걸고 계기판을 딱 보면
이 기도하라는 습관 카드가 있습니다. 출근할 때까지 기도하고 갑니다. 저 21일간 기도하고 일주일 뒤에 그 물건이 팔렸습니다. 저 위력은 대단합니다. 해보십시오. 제가 적을 하고 나서 부동산 업계로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카드를 들고. 그렇게 해서 잘 보이는 데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외국 출장이 잦아서 영어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자동차 조수석에 문법책을 두고 책갈피로 썼습니다. 저 카드를. 그리고 자동차에 타면 1페이지를 읽고 가면 2분이 걸립니다. 그렇게 자주 차를 타고 내리고 하다 보니까 42일이 되니까 저 문법책을 한번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서 2번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과 영어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시간은 저편입니다. 제가 저걸 계속 한다면 언젠가는 외국인과 자연스럽게 얘기할 날이 오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밤늦게 퇴근하면 양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저희 집 안방 문틈에 꽂아 나온 겁니다. 술 마시고 들어가다가 눈높이에 그걸 보면 놀래서 양치를 하고 자는 이런 신호들을 다 노트북에 11시까지 업무 집중, 노트북 안 켠다. 이런 집중. 그리고 집에 선반에 애들하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하는 3장을 같이 올려놓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습관 만드는 걸 하는 거죠. 이거는 저희 아들이 국민학교, 초등학교 6학년 때 습관 카드를 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랑스러워서 제가 아침 6시 반에 초등 6학년이 일어난 게 고마워서 액자에 넣고 상장처럼 넣어줬습니다.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고 학교에서 탄 개근상보다 저걸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업무적으로 옆에 건 썼는데 직원을 면담할 때 잘 안 됩니다. 100명 정도 직원이 되다 보니까 면담하고 이름 쓰고 체크하고 이걸 저 칸을 다 채워가면서 직원 면담하는 업무용으로 쓸 때도 있습니다.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거는 운동을 하고 발을 정자로 체크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을 매일 5잔씩 먹어야 된다면 한 잔 먹을 때마다 체크합니다. 5잔 다 먹고 5번 체크하는 게 아니고 한 잔 먹을 때마다 체크합니다. 왜냐하면 자주 볼수록 좋습니다. 자극을 받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저희 아들이 국어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이랬습니다. 준수야, 네 국어 성적이 안 좋은데 비법이 있다 한번 해볼래? 이러니까 뭐예요? 그러기 신문에 보면 칼럼이란 게 있다. 그걸 베껴 쓰면 그 사람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칼럼을 쓰니까 내용도 다양하고 베껴 쓰면 국어 성적이 오를 거다. 그러니까 애가 따라서 뺏겨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칸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저 빈칸에 그 칼럼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좀 이렇습니다. 과다 노출. 뭐 북한식 욕설. 뭐 이런 좀 시사적인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걸 21일 쓰고 또 쓰다 보니까 지금은 저 카드를 쓰진 않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저 공책에 쓴 겁니다. 저 공책이 몇 권째가 되는지 모릅니다. 2년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카드 위에 있는 공책, 저게 그 위에 있는 신문, 그 위에 있는 최시라 씨에 대한 얘기는 며칠 전에 신문에 난 칼럼을 우리 아들이 적어 쓴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포, 대포, 영포, 직포, 독포, 인포. 전 논어 쓴 줄 알았습니다. 저게 뭐냐면 수학을 포기하면 대학을 포기해야 되고 영어를 포기하면 직장을 포기해야 되고 독서를 포기하면 인생을 포기해야 된다. 최시라 씨가 너무 고마운 건 제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으면 저건 잔소리가 됐을 겁니다. 근데 자기가 쓰면서 그 내용을 숙지를 하면서 영어 공부해야 되겠다. 책을 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습관 만들기를 하면서 가장 혜택을 본 사람도 저고 가장 기쁜 사람도 접니다. 북한에 국방위원장이 국내에 못 쳐들어오는 거는 우리나라의 중3이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중3들이 굉장히 애들이 그 반항기도 있고 이런데 우리 아들하고 저는 습관 만들기로 너무 기쁜 게 매일 다른 주제로 저하고 대화를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둘째는 올 초부터 시작해서 공책 번호를 보니까 120번까지 칼럼을 썼습니다. 3명이 모여서 북한식 욕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영포직포를 얘기하고.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는 아빠가 1%가 될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행복한 거죠. 아들 2명이 있으면 목을 매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 두 명과 저는 밤마다 매일 쓴 칼럼의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제가 습관 만들기를 하면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사실 국어 성적에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국어 점수 안 나와도 좋습니다. 대화하는 걸로 저는 보상을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카드를 쓰면서 굉장히 행복해진 케이스가 저 스스로 본인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카드를 쓰는 법을 한번 작성해 보시고 돌아가셔서 한다면 아이와 또는 동료와 직장의 업무 성과, 커뮤니케이션 다양한 부분에서 저게 활용이 됩니다. 제가 어느 금융회사에서 저 습관 강의를 했는데 어떤 분은 고객을 만날 때마다 그걸 전달하고 업무 얘기보다 서로 성장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은 항상 환영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습관을 만들고 카드를 보내달라고 하고 저는 그분한테 오히려 활용을 잘해줘서 고맙다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요즘 제가 만드는 습관입니다. 제가 만드는 요즘은 습관은 감사 습관을 만드는 게 제 이번 달, 다음 달까지 목표입니다. 그래서 왜 저걸 만들게 됐냐? 21세기에 가장 필요한 지수가 뭘까? 예전에 책을 읽어보면 IQ가 가장 필요합니다. 지능 지수가 필요합니다. 대학을 들어가고 직장을 들어갈 때까지 IQ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직장을 들어가서는 IQ보다는 EQ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감성 지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Q, 사회관계 지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회성이 떨어지면 직장생활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MQ가 필요합니다. 저건 직장생활하면서 모랄 지수입니다. 도덕 지수 또는 미닝 지수라고 합니다. 자기 일에 어떤 의미를 갖고 출근하느냐. 나 출퇴근해서 돈만 벌겠어. 이 사람보다는 내 이 일이 누군가한테 도움되고 사회에 기여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하고는 업무 성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생활에서. 그리고 앞으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TQ입니다. TQ는 뭐냐면 땡큐 지수입니다. 저거는 인터넷에 찾아도 안 나옵니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해보니까 일도 잘 풀리고 관계도 좋아지고 아이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웨이터들이 손님이 계산서를 가져달라고 하면 가져다 줄 때 땡큐라고 씁니다. 그러면 팁이 11%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국민연금에서 저한테 환급 받으러 오랍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냈다고. 그래서 신청서에 이름을 쓰고 그 옆에 감사합니다 썼습니다. 환급이 11% 더 될 줄 알고. 환급은 정상적으로 되더군요. 우리나라 업무 처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그 받은 사람이 섭섭해했을까요? 낙서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전 뭘 했냐면 밥집에 가든 물건을 사든 하면 카드를 냅니다. 그러면 서명하십시오 하고 저 기계가 나옵니다. 그럼 저기에다가 저 사인을 바꿨습니다. 김종삼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제 땡스라고 씁니다. 저게 THANKS가 빠졌습니다. 제가 안 쓴 게 아닙니다. 저렇게 사인을 하면 두 부류가 나옵니다. 영어를 좀 모르는 아주머니나 할아버지가 가게 주인이면 빨리 엔터 치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S가 끊깁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커피숍이나 편의점 가면 알바생이 있습니다. 젊은 친구, 영어를 좀 아는 친구는 반응이 다릅니다. 제가 쓸 때까지 기다리고 땡스를 딱 읽고 저를 보고 한번 웃어줍니다. 전 그 친구를 기분 좋게 해준 거죠. 그리고 저는 항상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연습하는 거고 상대는 기분 좋고 이걸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시작하기 전에 제가 2장씩 나눠준 습관 카드가 있습니다. 3주 체크 카드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할 때는 첫 번째 가장 쉬운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처음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걸 주면 굉장히 될 것 같아서 금연을 시작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실패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뭘 하셔야 되냐면 팔굽혀펴기 1개가 목표여야 됩니다. 여자분들은
앉았다 일어서기 1개. 그래서 1개씩 늘려가면 좋습니다. 그러면 1개씩 늘어나는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완벽해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틀은 했는데 그 다음 이틀 바빠서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하려면 그 빈칸을 보면 화가 납니다, 자신에게. 그래서 찢어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2장을 드린 겁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습관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쭉쭉 21일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자주 접촉할 수 있게 아까 말씀드렸죠? 계기판, 지갑, 문틀 자주 보는 곳에 두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잊지 않고 하게 되고 자신을 잘한다고 계속 격려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 하고 나면 주변 분들한테 알려주면서 이걸로 커뮤니케이션의 소통 매개체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한테 성장하고 있는 사람과 친구라고 굉장히 기뻐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대신에 절대 강요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해보면 두 부류가 나옵니다. 앞에 계신 사장님이 한 묶음 주고 가라고 합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좀 풀겠다. 이게 숙제가 되는 순간, 자발적이 되지 않는 순간 이거는 성공 확률이 낮아집니다. 저도 제 아들을 이걸 시키는 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계속 혼자 하고 있었습니다.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저 딱지 같은 걸 가지고 뭘 하는지 아빠가. 그걸 3년을 하니까 그리고 권했죠. 아빠가 이거 하는 게 3년간 왜 한 줄 아냐? 굉장히 효과 좋다. 국어 성적 올릴 수 있는데 해볼래? 이래서 저희 아들은 코 끼어서 2년째 매일 팔 아프게 베껴 쓰기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해줘서 너무 고맙고 커뮤니케이션도 되고 성과도 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몇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감정을. 한번 체크를 하게 되면 저 빈칸에 체크를 하게 되는 순간 옆에 보면 스몰 빅토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작은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다 보면 21일간 하게 되면 저 전체를 바라볼 때 흐뭇해집니다. 미들 빅토리를 하게 됩니다. 약간의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매달 하게 됩니다. 3주 동안 습관 하나가 끝나면 그 다음 습관을 찾아서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간 12번을 하게 되면 빅빅토리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 상당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몇 년 지나면 이런 사태가 생깁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습관 하나씩 출발합니다. 하나는 차에 있고, 하나는 지갑 안에 있고, 하나는 사무실 노트북 옆에 붙어 있습니다. 개인 성장도 하고 업무적으로 성과 내는 것, 그리고 가족과의 같이 하는 습관 만들기, 이게 따르게 됩니다. 많이 할 때는 제가 중독이 되었을 때는 6가지 해본 적도 있습니다. 화장실에 하나 붙여놓고 문틀에 하나 붙여놓고 나중에는 하루 종일 이걸 한다고 업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독이 되니까 이걸 체크할 때마다 성취감을 느끼니까 중독이 되니까 업무보다 이거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진짜 제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습관 경영이나 개인의 습관으로 더 나아지고자 하는 사람을 돕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굉장히 저도 중독되어 있는데 저도 체크하고 다른 사람도 체크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도 되고 성장도 하고 아주 좋은 결과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보면 3가지 감정이 이런 겁니다. 작은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저 한 장을 끝내게 되면 자신감을 갖게 되고 몇 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나는 저 목표에 서기만 하면 돼. 체크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습관이든 내가 마음먹는 순간 딱 하게 되고 그리고 목표가 없는 한 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카드가 집에 막 굴러다닙니다. 그러면 그걸 보는 순간 아, 내가 최근 한 달간 멍청하게 살았구나. 그러면 그 한 장을 집어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습관 만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팔굽혀펴기를 제가 100개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1일부터 21일까지 하다 보니 그 다음 주에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장을 더 꺼내서
22개부터 계속 해가다 보니까 5장을 쓰니까 100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한 자신감을 저한테 줬습니다. 몸짱이 되진 않았지만 스스로 갖는 그 마음짱이 된 거죠. 그 자신감으로. 그리고 저것은 행복감을 또 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장하니까. 매일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보다 행복감을 주는 게 없습니다. 행복연구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고 빈도다. 로또 한 방 맞아도 잠시 기쁩니다. 내일 되면 똑같습니다. 근데 저 습관 만들기는 매일 팔굽혀펴기 개수가 올라가면 매일 기쁩니다. 그래서 빈도가 잦아지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병원에 주기적으로 강의를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건강진단센터에 스트레스 기계가 왔는데 저보고 하랍니다. 나 스트레스 없어요 하니까 그 사람이 대한민국 40대가 스트레스 없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제가 가서 손목 발목 다 집게로 짚고 제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놀랬습니다. 그게 검사한 사람 중에 제가 유일하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일 성장하고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아주 기쁜 작업이 될 겁니다. 이 습관 만들기는. 그리고 그 습관 만들기 카드를 이렇게 모읍니다. 저는 명함집에 모읍니다. 그러면 저의 습관의 역사가, 성장의 역사가 나옵니다. 우리 아들도 저걸 합니다. 저게 모이면 대학생들 스펙 만들 게 아니고 4년 동안 좋은 습관을 만들었으면 면접 보러 갈 때 저 명함집을 들고 가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해봅니다. 4년간 저렇게 많은 습관을 만든 친구만큼 괜찮은 인재가 어디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 보면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비타민 먹는 것도 잊어버리는데 비타민 먹기부터 해서 연말이 되면 이런 걸 합니다. 1년 동안 굉장히 감사한 사람한테 엽서를 21통 써야 되겠다. 매일 엽서를 쓰고 한 명씩 이름을 씁니다.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이건 단체에 질렸습니다. 저도. 직원 100명이 연말 되면 100통이 들어옵니다. 굉장히 답장 안 할 수도 없고 상대를 곤란하게 합니다. 영혼 없는 문자는 보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문자 보낼 내용을 엽서에 쓰면 느낌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걸 연말에 21통 보내면 굉장히 연말이 따뜻해집니다. 그걸 한번 해보시길 올 연말에 권합니다. 그리고 저는 공모전에서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상금을 받아서 3가지 용도로 씁니다. 여기 보시면 좋은 습관 만들기 캠페인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가 끝나면 돌아가시면 습관 만들기를 하시게 될 겁니다. 하시고 21일이 지나면 그걸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 적혀있는 제 이메일 주소로 보내시면 제가 1년 할 습관 카드를 보내줍니다. 저 캠페인을 하려고 그 공모전 상금으로 저 카드를 5만 장을 인쇄했습니다. 그리고 저 카드를 남이 등록을 해서 우리를 못 쓰게 할까봐 제가 특허 등록을 내놨습니다. 저 혼자 쓰려고 한 게 아니고 다 쓰시라고, 자유스럽게 쓰시라고. 그래서 마음껏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보내시는 분한테 제가 택배비를 제가 부담해서 보냅니다. 그 상금이 아직 남았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한테 보냈습니다. 앞으로 더 보낼 건데 방송이 나가면 전 국민이 보내달라고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출력해서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저걸 하면서 많은 사람과 교류하면서 누군가 성장을 돕는다는 게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리고 오늘 나오게 된 계기도 여러분들한테 평생 가져야 할 단 하나의 습관, 원해빗, 습관 만들기 습관입니다. 매일 습관 만드는 습관이 있으면 목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꿈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젊은 친구들, 저도 그랬고 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전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꿈보다 습관이 먼저다. 좋은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꿈을 발견하면 달릴 수가 있습니다. 꿈은 생겼는데 내가 성실하지 않은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면 그걸 극복하는데 또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꿈보다 습관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3주 습관 카드로 체크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주 습관 카드로 좋은 습관 만드시고 그 습관으로 성공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뭐 여러 이론이 있지만 아까 그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21일 정도 되면 습관화 된다 그러는데 전에 어떤 논문에 보니까 성형외과 의사가 논문을 쓴 거예요. 그 사람이 성형외과 이제 얼굴 수술을 하잖아요. 그 붕대를 딱 풀면 처음에 누군지 몰라본대요. 자기가. 그래서 어색하고. 그러다 또 보고 그러다가 아 이게 내 얼굴이구나. 그게 익숙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21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습관을 만들려면 21일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저도 이렇게 그 습관화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다이어트 아직은 이 모양인데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 다이어트를 하다가 포기를 하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는 방법을 저는 뭐를 쓰냐면 주변에 알립니다. 가족한테도 알리고 친구들한테도 알리고 주변에 알려줘요. 그래서 나는 요 기간 동안 요만큼 다이어트 할 거야. 그 알린 다음에 그게 저는 이제 한 번에 빼진 않고 계속 쭉쭉쭉 빼고 있는데 지금 한 4kg 정도 뺐어요. 2달 정도 걸려서. 그러면 그때마다 저한테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보상을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는 옷을 한다든지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좀 타이트한 옷을 사는 거죠. 그러면 더 노력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한테 내가 작심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알려서 그걸 내 거로 만드는 습관화만 시킬 수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습관에 관한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여러분도 좋은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